네, 이제 풀이 들어갑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금요일 코너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박지원 아나운서가 열심히 브리핑을 해줬는데 쭉 듣다 보니까 저게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열심히 재료를 풀어줬는데.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거대하게 보면은 뭐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고 장기 보전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또 공급반. 네. 인플레이션이 엉키고 이게 시간을 두고 자꾸 길어지면은 저성장. 그렇죠. 네. 그 IMF도 아마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을 것 같고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나 기업의 주가도 좀 무거운 맞습니다. 현상. 예.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나야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수급 보니까 외국인 수급 뭐 이래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규제를 이제 신정부에서 조금 뭐 이런 기대감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낙폭과대죠, 낙폭과대. 단기 낙폭 과대의 자율 반등인데 뭐 저게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그 전일 보면 이제 그 윤석열 당선자 관련돼서 정책 기대감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네. 그 뭐 법무법인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기존의 틀하고 확연하게 180도 바뀌어 있는 틀은 없다라고 보셔도 뭐 될 것 에너지 정책 같고요. 정도? 그렇죠. 원전이 좀 강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와 관련된 그 이벤트 드리븐은 어제부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짧게.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정부 출범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 발표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이겠죠. 그거는 이제 5월이 될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플레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전일 보면 골드만삭스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조금 하향하는 네.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밖에 중요한 거 없겠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서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어차피 투자의 개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성장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의 체력이 지금 뭐 여기서 뭐 3,500, 4,000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가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저희가 좀 시장 대응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죠. 오른다고 흥분할 필요 없고요. 맞아요. 예. 어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그렇죠. 오르니까 뭐 기대감이라는 건 인정하겠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어제 또 그 최석원 그 SK증권의 리서치 부분 뭐 지식 부분 네. 부분장님 나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바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 되면은 이제 초기에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뭐 액션 하잖아요. 그렇죠. 뉴스 플로우가 많아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실 재정 지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돈을 쏟아 부었는데 그렇죠. 이제 신정부가 들어와서 쓰려고 보니까 곳간이 어이구야 주머니가 좀 비어 있는 거죠. 그걸 또 빚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방법이야 있겠죠. 뭐 부의 효과를 나타내서 뭐 주식시장 사실 주식시장이 좀 부흥이 되면은 잉여 소비라든지 가소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그렇죠. 효과가 수는 있죠. 있죠. 그렇다고 뭐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분양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하겠지만 네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하여튼 뭐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의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업들을 지금 그래서 가장 큰 이슈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돼서 원자재, 네. 이제 그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것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그래도 맷집이 좋은 기업 CJ 제일제당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는. CJ 제일제당. 예, 네. 뭐 한 달 전에 CJ 프레시웨이를 먼저 소개해드렸었지만은 지금 시장 상승 체력이 연속성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 부분 안정적인 기업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 내려오면 그 부분에도 좀 관심을 높이셔서 비중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제 흥분해서 좀 며칠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현금화 하시는 어쩔 수 없이 협대 등락을 이용한 대응이 안정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올린다 했을 때 과거 통계를 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국면 같은 건 한 달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전일 미국 CPI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더욱더 중요한 건 다음 달에 발표될 3월 CPI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대응을 좀 짧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관점에서 안정적인 투자. 그래서 CJ제일제당을 지금 이제 좀 며칠 조정을 받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우려가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뭐 1953년도 삼성그룹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제조업체이죠. 그래서 오랜 업력을 갖고 있고 식품하고 생명과학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종합식품 기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좀 짚어보면요. 먼저 이제 그 식품 사업 부분이 뭐 백설피워 제품들이 많고요. 해찬들 뭐 다시다 햇반 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그 안정적인 성장을 쭉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K푸드의 손도 로 나서고 있는 비비고라고 하는 비비고 제품들이 호평을 받고 있죠. 네. 바이오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제 1964년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미풍이라고 하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됐었죠. MSG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이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발효 및 정제 기술을 토대로 해서 식품 첨가제와 사료 첨가제를 제조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제품 성분을 보면 뭐 라이신이나 트리프토판이나 발린이나 이런 발효 핵산과 관련돼서는 글로벌 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생물 라이신이 이제 동물용 사료에 첨가되는 그렇죠. 네. 네. 생장 촉진. 이게 예. 아마 단백질 구조에 뭐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어렵겠지만 이 사람이 복용하는 라이신도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저도 누가 주시는데 먹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와이프 집사람이 막 뭘 많이 섞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습니다. 드시는 나쁘지는 않으실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살은 계속 찌는 것 같습니다. 네. 동물용 사료에 네, 그래서 네. 이제 생물 자원 사업과 관련돼서 이제 사료가 해당이 될 텐데요. 그 지금 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필리핀 등지에서 양돈, 양계 그리고 동남아니까 이제 양어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양어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글로벌 축산 사료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으로 대변되는 물류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CJ제일제당 을 지금 이제 사업부를 받고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 첫 번째로 회사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2019년도에 미주 지역에 소지하고는 슈안스 컴퍼니를 인수하면서 이 시너지가 상당히 좋게 되면서 미주 시장의 매출 성장률이 20% 이상의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그 맨 처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그 음식료 카테고리를 나눌 때 아시안 푸드라고 해서 아시안 스낵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만두 그리고 롤 제품인데 그쪽에서 지금 1위로 등극을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중독성이 있죠, 만두가. 예, 네. 만두나 기존에는 이제 그 중국, 홍콩, 일본 제품이었는데 비비고 그 피가 얇으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그런 걸로 어필이 되면서 시장에서 선점 그 자리 매김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자 네. 그리고 이제 뭐 치킨, 가공밥이나 소스, 김 등으로 이렇게 취급 품목이 늘어나면서 금년에도 안정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사실 4분기 실적이 약간 좀 슬로했었던 이유가 그 보너스 나갔었던 부분이 있고 사업 부분이 좀 힘들었었던 부분은 베트남 양돈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베트남 돈가 하락이 작년 연말서부터 바닥에서 턴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우려는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지금 보면은 일본 시장에서 일본의 이제 미초 그 식초와 관련된 제품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추가로 아이템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된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 네. 우크라이나 곡물가 상승과 관련돼서는 전일 기사에서도 보면 B2B 밀가루 제품 가격은 이미 올렸고 작년 12월 말일부로 가정용 밀가루 제품도 가격 인상을 하였기 때문에 네. 가격 원가 상승과 관련된 가격 전가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에서 좀 안정성의 별표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사실 그런 밀가루가 워낙 많이 식품에 그렇죠. 뭐 저도 많이 좋아하지만 면류라든지 네네. 많이 뭐 이게 뭐 수제비.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밀과 관련된 생산과 관련돼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은 독점 생산은 아니고요. 그렇죠. 미국의 그 그레이트 플레인의 넓은 들에도 밀이 자라고 있고 미국산 소맥분, 뭐 호주산도 있고. 아르헨티나, 호주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너무 이렇게 큰 우려는 시장에 좀 반영이 된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국제 곡물 전체 시세에 영향을 그렇죠. 좀 주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밀파종을
본미를 지금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네, 중단한다는 총전 얘기도.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시겠죠.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좀 딜레이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지금 이제 CJ제일제당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매출에 기여가 되면서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분해성 친환경 플라스틱. 아, 네. 예, 영문으로 PHA라고 하죠. 음. 이 PHA가 두 종류입니다. 단독 사용이 가능한 소재인 SCPHA가 있고, 이 PHA 소재를 통해서 이제 그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의 부드럽게 유연성을 개질해 주는 보완제 용도의 APHA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공이 다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CJ제일제당이 유일한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와 관련돼서 인도네시아에 상업용으로 5,000톤 규모가 완공이 되었고 2022년 금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를 할 것인데 이 PHA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되는 알짜배기 신규 사업이 올해 추가된다는 부분. 특히 이제 지금 5,000톤 규모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미 3만 톤과 관련된 구매 의향을 확보한 상태에서 회사는 집중적으로 해서 2025년도까지는 한 6만 5천 톤, 그리고 2030년까지는 30만 톤 규모까지 키울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신규 사업이 올해 플러스 될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규모는 작지만은 비건, 그러니까 네. 대체육과 관련돼서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에 비건, 그러니까 100%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인 플랜테이블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네. 100% 식물성 제품이기 때문에 그 고기 같은 거를 돼지고기 같은 거 저하는 저쪽 그 이슬람 할랄과 관련돼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할랄 인증할 때. 예.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타겟으로 제품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걸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기존의 건강 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서 CJ 웰케어라고는 브랜드로 이제 시장에 출시를 할 것 같은데 다이어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한 유산균 제품으로 시장을 먼저 침투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개인 맞춤형 건강 기능식으로 마켓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일단은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니까 한 3만 원? 3만 원, 4만 원. 네. 33, 4, 5까지 35만 원까지 여기 바닥이라는 것을 여러 번 터치했는데 그렇죠. 그걸 깨지는 않네요. 예, 다중바닥이기 때문에 협대 등락을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회사도 주주 환원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분기 배당을 금년서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네. 선물 말 돼서 하시면 또 분기 배당도 받으실 수 있고요. 일단은 하방 경직이라고 하는 주가가 뭐 더 이상 뭐 내려가진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답보가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조금 반등을 좀 한다면은 공간이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고 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 다른 기업도 하나 뭐 더 볼까요? 다른 기업은 지금 뭐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 좀 너무 그루미하기 때문에 너무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 액면가도 안 되는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액면가도 안 되는 증권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뭐죠? KTB 투자증권인데요. KTB 투자증권. 예. 액면가가 5,000원인데 전일 종가가 4,995원입니다. 네. 자, 이 회사가 자본금이 3,016억 원인데요. 전일 시총이 3,013억 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 회사가 왜 이렇게 그럼 저평가되고 있느냐? 사실 그 전에는 회사가 사업 구조 개편하기 전에는 주가가 저가권에 있었지만 새롭게 회사가 환골 탈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전일 회자됐었던 부분은 이 회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IB나 FICC와 관련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유진저축은행을 인수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이제 그 IB나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을 계열사인 유진저축은행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조달금리, 네. 유진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또 KTB 투자증권 과 시너지를 통해서 신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작년에
그 2021년도 매출이 2020년보다 4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화랑이었었던 것은 2020년도였었거든요. 근데 2020년도보다 작년에 매출이 더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20년보다도 122%나 증가한 1,492억 원의 영업이익을 시현한 것은 이 자본금 대비 현재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사실 KTB 투자증권이 후발 소형사로 시장에서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레드오션인 그 각 지역의 그 리테일 브랜치 영업을 갖다 통합을 하고 IB하고 FICC를 강화를 하게 되면서 회사가 고수익 구조로 바뀐 점을 시장에서 아직 좀 잘 못 보신 것 같아서 전일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 유통시장에 흔치 않은 액면가가 5,000원 네. 주식이고 자본금하고 시가총액이 지금 대등한 신생아네요, 신생아. 네. 회사가 설립된 초기랑 거의 똑같은 상태인데 이럴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기업도 있구나. 그러네요. 근데 이제 증권 회사 업종과 이렇게 같이 묶여버리면은 뭐 그거는 희석되기 때문에 네네. 네, 단독으로 뛰어가지고 KTB 투자증권 네, 이렇게 좀 신선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좀 평이했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얘기 잘 들어봤고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좋은 기업들을 또 많이 가져오셔서 소개를 또 시켜주시니까 다음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